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등물리화학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물리화학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양자역학의 기본,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실제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읍스.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다룰 운동은 바로 병진 운동입니다.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 공간 안에서 어떠한 입자, 어떤 물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3차원 공간 상에서 위치를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병진 운동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병진 운동은 바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1차원 자유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려진 것처럼 이제 X축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X축이 있을 때 어떠한 물체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아무런 포텐셜의 변화 없이 그냥 무한하게 이렇게 1차원 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이그젬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V = 0, 포텐셜이 제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써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요. 자, 왜 이렇게 써지는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다고 배웠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슈레딩거 방정식이 마이너스 2m분의 하바 스퀘어 dx제곱 d제곱 사이 x 플러스 vx 사이 x 이퀄 2 사이 x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요건 이제 바로 일반적인 1차원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1차원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인데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바로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 텀,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요. 여기 뒷부분은 바로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항은 뭐다? 오른쪽에 있는 항에서 여기 앞에 있는 E는 바로 시스템의 그 입자의 전체 에너지, 토탈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사이 X가 이제 그 자기 자신의 그 파동함수, 자기 자신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슈레딩거가 이제 보였었는데요. 자, 1차원에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면은, 지금 일단 1차원이기 때문에 사이 x라고 우리가 썼고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하면은 이 텀이 0이 되게 됩니다. 이 텀이 0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텀은 0으로 가게 되고요. 네, 이 텀은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은, 자, 요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2m분의 하바 스퀘어 dx 제곱 d제곱 사이 x 이퀄 2 사이 x라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은 사실 잘 보면은 아주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인데요.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 자, 요거를 요쪽으로 넘겨줘 봅시다. 요쪽으로 넘겨주면은 어떻게 되나 하면은 dx제곱 d제곱 사이 x는 마이너스 2m 2m이 아니죠. 네. 마이너스 하바 제곱분의 2m2 사이 x. 자, 이렇게 써집니다. 자, 얘를 잘 보면은, 자, 요것은 이제 간단한 미분 방정식인데, 자, 요 꼴을 잘 보면 자기 자신을 2번 미분했더니 상수가 나오고 상수가 앞에 곱해지고 자기 자신이 남아있는 요런 꼴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 때에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 미분 방정식 풀이는 이미 이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꼴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생겼다 라고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건데, 자,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 상수가 앞에 곱해지고 자기 자신이 남는 함수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중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지수함수.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x가 어떤 임의의 n exponential 알파 x라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한 번 미분하면은 dx d psi x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n 알파 exponential 알파 x가 되고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dx 제곱 d 제곱 psi x 이꼴 n 알파 스퀘어 exponential 알파 x. 즉 얘를 다시 쓰면은 알파 스퀘어 n exponential 알파 x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남고, 그죠? 네, 자기 자신은 그대로 남아있고 앞에 알파 스퀘어를 달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즉 여기 앞에 우리가 했던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앞에 했던 요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자기 자신을 두 번 미분했더니 요게 달리고, 그죠? 얘가 결국에는 뭐다? 알파 스퀘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죠? 바로 요 psi x는 어떻게? 요 psi x는 우리가 앞에서 여기 이제 앞에서 밑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바로 psi x를 우리가 n exponential 알파 x, 얘가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바 스퀘어 분의 마이너스 2me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바 스퀘어 분의 마이너스 2mex 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라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요 파동 방정식을 밑에다 대입을 하면은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si x 꼴을 우리가 얻었죠, 그죠? 요 psi x 꼴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1차원의 원 디멘전에서 이제 프리 무브먼트를 하는 파티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파티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의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써진다? 어떤 상수가 있고요, 그죠? 어떤 상수가 있고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바 제곱분의 마이너스 2mex로 쓸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어떻게? 밖으로 우리가 이제 i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죠, 그죠? 복소수 배웠으니까. 그래서 다시 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바분의 i 루트 2mex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플러스도 가능하고 마이너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또 다시 쓰면은 조금만 더 풀었으면은 exponential 하바분의 i 루트 2mex 플러스 n exponential 하바분의 마이너스 i 루트 2mex.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네. 결국에는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한 번만 더 바꿔주면은 우리가 이제 오일러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오일러 공식이 뭐였냐 하면은 exponential i 세타 지수 함수의 위에 복소수 승이 되면은 얘를 바로 어떻게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이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코사인 사인 형태로, 삼각함수 형태로. 자, 그래서 삼각함수 형태로 바꿔 쓰는 것까지만 잠깐 해보면은 자, 우리가 근데 이렇게 이제 하바분의 루트 2me를 계속 달고 다니려면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k로 일단 바꿔 써줍시다. k로 바꿔 쓰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자, psi x는 n exponential i kx 플러스 n exponential 마이너스 i kx. 자, 요렇게 exponential i kx, exponential 마이너스 i kx 두 개의 텀의
합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자, 얘를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보면은, 얘를 코사인 사인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죠? n 코사인 kx 플러스 i 사인 kx 플러스 n 코사인 마이너스 kx 플러스 i 사인 마이너스 kx인데,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코사인은 뭐죠? 코사인은 우함수고 얘는 기함수니까, 자, 얘를 바꿔서 쓰면은 n 코사인 kx 플러스 ni 사인 kx 플러스 n 코사인 kx 마이너스 i 사인 ni 사인 kx. 자,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다시 쓰면은 요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죠? 네. 2n 코사인 kx다. 그냥 요렇게 이제 코사인 함수로서 우리가 네, 바꿔 쓸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차원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1차원에서 이제 프리 무브먼트인데, 자, 얘를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1차원에서 그냥 코사인 함수라는 거죠. 코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냥 이렇게 이제 무한한 1차원 라인이 있을 때 어떠한 입자가, 임의의 입자, 뭐 전자라고 해봅시다. 전자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제 코사인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그냥 무한한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코사인 함수도 무한하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코사인 파형을 띄고, 사실 코사인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코사인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원점을 시프트 해주면은, 원점을 이쪽으로 바꿔주면은 사인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무한한 1차원이 있을 때 우리가 원점을 어디로 잡느냐는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커다란 물리적 의미가 없고, 그냥 요런 사인, 코사인의 파형을 띠면서 공간상에 무한히 퍼져 있는 어떤 파동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단히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다시피, 그 앞에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나왔었죠. 중간에 나왔다시피 1차원 포텐셜이 빵일 때를 풀면은 이렇게 이제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꼴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이제 익스포넨셜 ik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의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제너럴하게 쓰면 사실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숫자가 달라도 이렇게 우리가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풀면은 에너지 자체가, 전체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K는, 즉 토탈 에너지는 얘를 이제 두 번 미분하면은 결국에는 토탈 에너지는 요게 두 번 내려오는 거니까 토탈 에너지는 어디? 여기에서 토탈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리스트레인트, 어떤 이제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K 값은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루트 하바 제곱분의 2mE로서,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K 값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실수고요. K는 어떤 값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전혀 양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파동함수를 표현을 할 때 K가 양수면은 이제 오른쪽,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쪽을 이제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K가 마이너스면은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병진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제약이 없을 때는 그냥 K가 아무런 모든 값을 가질 수 있으면서 그냥 공간상에 무한히 쫙 퍼져 있는 어떤 삼각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제 무한히 퍼져 있는, 무한히 아무런 장애물 없이 퍼져 있는 경우는 거의 존재를 하지가 않죠. 요건 이제 이상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모델로 오면은,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구속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구속된 운동은 우리가 이제 bounde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ounded.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좁은 영역 안에서 얘가 이제 갇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양 끝이 무한대인, 포텐셜이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포텐셜이 무한대. 그 말인즉슨 포텐셜이 무한하다는 거는 얘가 이제 x 이퀄 0에서 l까지만 존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포텐셜이 빵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포텐셜이 무한대라서 여기에서는 아예 존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경계 조건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경계 조건. 영어로는 이제 boundary condition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양 경계면 바깥쪽에서는, 경계면을 지나가면은 포텐셜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상자 바깥에서는 입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얘는 뭐 때문에? 포텐셜이 무한대라는 조건 때문에 상자 바깥에서는 입자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에 이제 어떤 포텐셜이 막 이렇게 있다가도 결국에는 여기 끝에서는, 여기에선 내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제 요 정의된 구간 바깥, 0보다 작은 구간, 그 다음에 L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제 파동함수가 그냥 이제 0이다. 그냥 쭉 다 0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말해서 psi 0일 때는 0이고 psi l일 때도 0이에요. 그리고 이제 psi가 이제 x가 0, l보다 크면은 다 0이고 0이 이제 0보다 작으면은 다 0인 요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이제 경계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1차원의 슈레딩거 방정식, 그러니까 포텐셜이 0이거나 무한대잖아요. 그죠? 근데 포텐셜이 0인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풀었었죠. 그죠? 여기 이렇게 psi x가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a exponential i kx 플러스 b exponential 마이너스 i kx. 자, 요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아주 일반적인 해로 쓰면은, 자,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얘를 코사인 사인으로 갈라쓸 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코사인 사인으로 갈라쓰면은 얘는 이제 앞에가 a 플러스 b가 되고 뒷부분은 a 마이너스 b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요 a 플러스 b를 우리가 이제 c라고 바꿔 쓰고 a 마이너스 b를 d라고 바꿔 쓰면은 우리가 이렇게 삼각함수로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이랑 완전히 동일한 식이 된다는 거죠. 완전히 동일한 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꼴이 다르다고 해서 위에는 지수함수고 밑에는 삼각함수 꼴인데 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바꿔주면은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풀이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이번에는 이렇게 삼각함수 꼴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꼴을 사용을 하면은, 자, 1차원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C, D, K를 일단은 구해야 됩니다. C, D, K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우선 앞서서 얘기했던 경계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 두 가지 조건 1, 조건 2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에 일단은 그 식을 대입을 해봅시다. 자, psi 제로 이꼴 제로를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를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0이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psi 제로 이꼴 제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제로를 넣어봅시다. 제로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제로를 넣으면은 코사인 0은 1이고, 그죠? 자, 이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psi x 이꼴 c 코사인
kx 플러스 d sin kx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방금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방금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자, 사이에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빵을 집어넣으면은, sin 0은 그냥 0이고, 그죠? 얘는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c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 조건에 의해서, sin 0은 0이 된다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즉 얘는 C인데 즉 그러므로 C는 빵이 되는 거죠. 그죠? 네. C는 빵이 됐다.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C는 빵이니까 0 곱하기 뭐시기 하면은 얘는 항상 0이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첫 번째 텀을 이제 무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이 남았는데 두 번째 조건은 뭐? 얘가 L에서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L에서도 0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psi L 이꼴 집어넣으면은 이미 C는 앞에 텀은 날아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L을 집어넣어 보면은 D sin KL 이꼴 항상 빵이 돼야 된다는 건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얘를 이제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 건데 항상 그죠? 네. 항등식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만족시킬 수 있는 케이스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케이스는 D 이꼴 빵이 되면은 항상 요 등호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D 이꼴 빵이 되면은 어떻게 돼? D 이꼴 빵이 되면 C도 빵이고 D도 빵이니까 이 경우에는 psi x 이꼴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psi x가 전 구간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 구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일단 여기에다가 전자를 하나 집어넣었다고 했었는데 전 구간에서 그냥 다 빵이다. 그러면은 전자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남은 솔루션은 딱 하나밖에 없죠. 얘가 항상 0이 돼야 된다. 즉 sin KL이 항상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sin KL을 잘 보면은 얘가 항상 0이 되기 위해서는 L은 일단 여기서 주어진 길이잖아요. 그죠? L은 주어진 거고. 즉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뭐 어떤 거? K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sin이 항상 0이다. sin은 언제 0이 되는 거죠? 자, 0에서 0이고 주기함수인데 sin 함수는 파이에서 0이고 2파이에서 0이고 3파이에서 0이고 즉 이 함수가 sin에다가 뭘 집어넣었는데 얘가 항상 0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KL이 n파이 여기에서 n은 뭐다? n은 정수 그죠? 네.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요 두 번째 조건이 항상 만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온다? 지금 n은 정수고 파이는 상수고 l도 상수잖아요. 즉 k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k 이꼴 l분의 n 파이만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따라오고 있죠? 네. 즉 우리가 다시 앞서서 가면은 조건으로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KL 이꼴 n파이 즉 K는 L분의 n파이라는 이런 조건을 얻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요 솔루션은 여기에서 솔루션은 자, 여기서 좀 지워봅시다. 가운데 들어가는 놈의 솔루션은 이제까지 얻은 정보로 다시 쓰면은 psi x는 어떻게? D sin L분의 n 파이 x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는 조건이 바로 뭐냐 하면은 정규화 조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 어떤 입자를 하나 넣었단 말이에요. 어떤 입자를 하나 집어넣었는데 앞선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안에서 이제 어떤 뭐 모양으로 파동함수가 존재하든지 간에 얘를 다 적분을 했을 때 확률이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이제 어쨌든 내가 입자 하나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안에 갇혀서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얘를 다 적분, 이 가능한 공간 안에서 다 적분을 했을 시에는. 그래서 정규화 조건이라는 게 다시 쓰면은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써봅시다. 정규화 조건을 이제 세 번째 조건, 정규화 조건을 우리가 이제 그 강제를 하면은 제로에서 L까지 dx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확률은 psi x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죠? psi x의 제곱을 하면은 얘가 1이 되어야 된다 라는 조건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얘를 풀어서 다시 쓰면은 제로에서 1까지 dx, 자, d 제곱 sin 제곱 L분의 n 파이 x 이꼴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n을 이제 적당히 이제 n을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n을 1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사실은 뭐 2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자, sin 제곱을 적분하는 거, sin 제곱 ax를 적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표를 이용을 해서 적분을 해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적분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얘를 적분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d 이꼴 L분의 d 이꼴 루트 L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식으로부터 이제 d를 구하면은 d는 루트 L분의 2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즉 지금 이제 우리가 세 개 다 구했죠. 그죠? d를 구하고 k를 구하고 C를 구했습니다. 노트를 잘 살펴보면은 지금 C는 어디에서 나왔다? C는 첫 번째 경계 조건에서 나오고요. K는 두 번째 경계 조건에서 나왔고요. D는 어디에서? 세 번째 정규화 조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그젬플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어떤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특히 이제 바운더리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전체 공간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떤 공간에 대한 그 한정된 공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경계 조건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경계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해야 되는 게 뭐다? 정규화 조건을 사용해야 되는 거.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정리해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고, 그죠?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스퀘어 dx 제곱 d 제곱 psi x. 사실은 이제 3차원에서는 좀 더 제너럴하지만은 3차원에서 그럼 좀 더 제너럴하게 써보죠. 제너럴하게 쓰면은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스퀘어 이렇게 이제, 그죠? 이렇게 이게 미분을 텀을 앞에 쓰고 플러스 v x, y, g라고 합시다. 3차원에서 따지면은 x, y, g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토탈 에너지 x, y, g. 자, 그죠? 네. 앞으로 좀 올라가 버렸네. 네. 자, 요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서 경계 조건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규화 조건이 있으면 정규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얘를 간단히 만든 다음에 요 psi x에 들어가는 이제 미지수들을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원의 파동함수, 1차원 0에서 L까지 정의된 상자 속 입자의 파동함수를 이제 풀었더니 얘가 이제 요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된다는 거는 x가 0에서 L까지 정의됐을 때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x가 shift가 되면은 또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x가 달라지면은 요 경계 조건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꼴이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요 꼴이 바뀔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물리적인 의미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한번 제일 간단한 꼴을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간단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요렇게 그죠? 자, n equal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n equal 1이 되면 어떻게 돼? psi x는 루트 L분의 2 sin L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sin L분의 파이, 여기 x가 빠졌네요. 네. 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면은 사실은 0에서 L까지니까 0을 넣으면 0이고, 여기가, 그죠? 여기에다가 L을 대입하면 L 날아가고 파이가 되잖아요. 그죠? sin 파이. 즉, 0에서 파이까지의 sin 곡선 함수와 이제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n equal 1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n equal 2일 때를 생각해 보면은 psi x는 어떻게 돼? psi x는 루트 L분의 2 sin L분의 2파이 x.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얘가 0을 집어넣으면은 전체 0이 되고 2파이를 집어넣으면은 2L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L 들어가면 L 날아가고 2파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sin 함수인데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그러니까 n equal 2일 때. 그리고 이제 n equal 3일 때는 이제 대충 감이 오죠. n equal 3면은 분의 2 루트 sin L분의 3파이 x. 0 넣으면 0이고 L 넣으면 3파이. 즉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조금 삐뚤음하지만 네. 이렇게 이제 0에서 3파이까지 변하는 사인 곡선의 모양을 가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n equal 2일 때는 보면은 n equal 2일 때는 한 번 여기 이제 0 부분을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n equal 3일 때는 두 번 이렇게 이제 0이 되는 점이 있고요. 0이 되는 점을 이제 요 파동함수 값이 0이 되는 점을 우리가 보통 이제 마디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디. 옵스. 마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일단은 지금 파동함수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죠? 파동함수를 구했고 이 파동함수 식을 다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 봅시다. 요 식을 자, 요 식을 요 psi x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뭐를 얻을 수가 있죠? 이제 토탈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토탈 에너지. 그죠? 네. 쟤를 두 번 미분하면은 뭐 이제 처음이니까 우리가 두 번 미분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fx psi x를 자, 색깔 좀 바꾸고 네. 다시 까만색으로. 자, psi x가 루트 L분의 2 sin L분의 n 파이 x. 자,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 얘를 그러면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스퀘어 dx 제곱 d 제곱 psi x 이퀄 2 psi x.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입을 하면은 자, 두 번 미분하는 거죠. 그럼 얘를 일단 한 번 미분해 봅시다.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psi 프라임 x는 한 번 미분하니까 여러분들 다 알죠? 그러니까 사인을 미분하면은 어떻게?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루트 L분의 2 코사인인데 그리고 안에 괄호 안에 또 이제 함수가 하나 있죠. 괄호 안에 여기 이제 x 앞에 1차 함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뭐다? 개수가 앞으로 나가주는 거죠. 그죠? 개수가 앞으로 나가주는 거니까 L분의 n파이 x.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나가니까 L분의 n파이 제곱 루트 L분의 2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죠? 마이너스 L분의 n파이 x. 자,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여기 지금 상수 텀이 붙어 있죠. 그죠? 여기 지금 두 번 미분한 건 여기 있고요. 그럼 상수 텀까지 얘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은 마이너스 2m분의 하바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L분의 N파이의 여기 괄호가 여기 오면 안 되죠. 그죠? 네. 제곱 루트 L분의 2 사인 L분의 N파이 X는 어떻게? 토탈 에너지 루트 L분의 2 사인 L분의 N파이 X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남고 토탈 에너지는 뭐에 해당한다? 요 두 개를 곱한 값에 해당한다는 거죠. 즉 이 토탈은 2m분의 하바 스퀘어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니까 얘네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곱하기 L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하바 스퀘어는 뭐예요? 하바는 2파이분의 H, 2파이분의 하니까 자, 얘를 조금만 다시 풀었으면은 사실은 2m분의 1 곱하기 4파이 제곱분의 하 스퀘어, L 스퀘어, N 스퀘어, 파이 스퀘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 이제 파이 날려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남은 거는 이거 8ml 스퀘어분의 위에는 N 스퀘어, H 스퀘어, H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토탈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구했을 때 어떻게 된다? 8ml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잘 보면은 결국에는 뭐가 있는 거죠? 8은 숫자고 M은 우리가 넣어준 입자의 질량이고, 그죠? L은 박스의 사이즈, 박스 사이즈 우리가 정했던 거죠. 그 사실 우리가 그냥 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는 플랑크 상수, 즉 나머지 애들은 다 정해져 있는 값이고 이 n만 이제 그냥 정수가 되는 거죠. n은 그냥 조건이 뭐였어요? 정수였죠. 정수. 앞에서 그 sin KL 이퀄 0이라는 조건을 생각해 보면 n만 정수가 남는 거죠. 즉 에너지 토탈 전체 에너지는 자,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전체 에너지가 이제 아무런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L이 정해지면은 전체 에너지가 아무런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L이 이 상자 속에 0, L 사이에 갇혀 있는 어떠한 입자가 이렇게 이제 파동함수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파동함수로 표현이 됐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8ml 제곱분의 h 제곱의 정수배인데 뭐다? 그러니까 정수배일 때 이제 그럼 n이 제일 작은 가능한 정수는 뭐겠어요? 제일 작은 가능한 정수는 바로 1이잖아요. 그죠? n이 1일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입자 속에 이렇게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에너지는 8파이 ml 스퀘어분의 h 제곱. 그다음에 n이 2가 되면은 8ml 스퀘어분의 4h 제곱. 그다음에 n 이퀄 3가 되면은 8ml 제곱분의 9h 제곱. 이런 값들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만 허용이 되고 다른 말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8ml 제곱분의 뭐 2하 제곱 혹은 뭐 3 아니면 뭐 1.5 이거의 1.5배 이런 것들은 다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박스 이런 가상의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입자들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에너지 값만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프리한 경우처럼 얘보다 아주 조금 더 큰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에너지가 불연속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요런 이제 8ml 스퀘어분의 하 제곱이라는 단위로 이제 단위의 어떤 정수의 제곱배로
딱 뚝뚝 끊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바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양자화. 영어로는 이제 quantized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 정수 n을 우리가 이제 양자수, 퀀텀 넘버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정수, 퀀텀 넘버, 그러니까 이런 정수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n equal 1.5나 뭐 n equal 1.312나 뭐 이렇게 내 맘대로 아무 값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갈 수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때 입자들이 어떤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 에너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최소한 에너지는 n equal 1인 거죠. 그죠? n equal 빵이 되면 어떻게 돼? n equal 빵이 되면은 에너지조차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이 함수 자체가 그냥 항상 0이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냥 모든 구간에서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걔는 n이 0일 때는 그냥 입자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자가 없는 상태는 우리가 이제 고려하지 않으니까 최소한 에너지는 n이 1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이제 0점 에너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제 종합을 하자면은 1차원 상자 속의 입자 속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2의 n. 그리고 이때 n은 정수로 주어진다. 정수만 가질 수 있다. 정수 이때 뭐다? n이 equal 1, 2, 3, 4 이런 것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박스 안에 제로에서 L이라는 거리를 가지는 박스 안에 어떤 입자가 이렇게 이제 갇혀 있으면은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1, n equal 1일 때 n equal 1일 때 8ml 제곱분의 하 스퀘어. 그죠? 네. n equal 2일 때는 4, n이 3이 되면은 여기가 9, n이 4가 되면 여기가 이제 16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을 이런 식의 값만 허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인접한 에너지 레벨 사이의 에너지 간격은 바로 이제 2의 n 플러스 1 빼기 2의 n을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한 2차식이니까 얘를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 레벨 사이의 간격이 또 점점 n이 커질수록 커지는 것을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과 다른 점은 고전역학에서는 에너지, 어떤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에는 어떤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그 어떤 실수값도 가질 수가 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얘가 에너지가 꼭 항상 어떤 값의 정수배 혹은 정수의 제곱배여야 된다는 강제적인 조건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이 에너지거나 저 에너지거나 딱 정해져 있는 레벨을 가진다 라는 것만 얘네들만 이제 허용이 된다는 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징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제 fx가 루트 L분의 2 sin L분의 n 파이 x로 써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n을 대입을 하면서 n을 이제 점점 다른 값을 대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지만은 자, n이 커질수록 마디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n이 1이면은 얘가 이렇게 제로에서 파이까지 가는 마디가 하나도 없는 마디가 양 끝점은 어차피 0이 돼야 되니까 마디가 하나도 없는 이런 파동함수가 되지만은 이제 n이 커질수록 이제 그 마디의 수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디의 수는 n 값이 주어졌을 때 n-1개의 마디를 가지게 됩니다. n-1개의 마디를 가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 값에 따라서 확률 밀도가 또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확률 밀도는 파동함수의 제곱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파동함수의 제곱으로. 그죠? 얘를 제곱을 하면은 L분의 2 sin 제곱 L분의 n 파이 x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sin 제곱 함수의 형태를 그려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n이 1일 때는 요렇게 n이 2일 때는 요렇게 두 개의 피크가 있는. 그래서 n이 1일 때는 확률 밀도가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커지게 되는 거죠. 가운데에서 가장 커지게 되고 n이 2일 때는 오히려 가운데에서는 0이 되고 확률 밀도가 양 중간에서 이렇게 확률 밀도가 엄청 높게 되는 거예요. 즉
가운데에서는 n이 1일 때에는 가운데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다가 n이 2일 때는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여기 4분의 1 지점, 4분의 3 지점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오히려 가운데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간다. n이 엄청 커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n이 50일 때 루트 L분의 2 사인 L분의 50 파이 X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 뒤에는 그러니까 1일 때와 50일 때 n이 1일 때와 n이 50일 때를 비교해 놓은 건데 n이 1일 때는 확연하게 가운데와 양 끝에서 이렇게 이제 확률의 차이가 나겠지만은 n이 50일 때는 이렇게 삐죽삐죽삐죽한 모양이에요. 그죠? 네. 이런 이제 삐죽삐죽한 모양이고 이러한 삐죽삐죽한 모양이 만약에 n이 점점 더 커진다. n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엄청 큰 숫자가 되면은 이러한 피크들 사이의 간격 또한 엄청 좁아지게 될 거고요. 즉 전체 구간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확률도 결국에는 유니폼해질 거라는, 일정해질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고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박스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입자, 정해진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계속 튕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운동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전체 구간에서 얘가 이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이 박스 안에서는 전체 다 동일한 거죠. 근데 이제 양자역학적으로는 n = 1일 때에는 가운데에서 확률이 높고 양 끝에는 확률이 낮다가 n이 커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점점 이 피크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구별할 수 없이 이제 그냥 쭉 전부 다 확률이 일정해지는 그런 모양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대응원리, correspondence principle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대응원리라고 하는 거는 양자역학에서 양자수가 엄청 커질 때, 양자수가 무한대로 가까워지면은 점점 고전역학의 결과와 대응이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응원리라고 하는 거는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양자역학이 고전역학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양자역학의 스페셜 케이스, 양자역학에서 양자수가 커지는 경우에는 이게 고전역학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응원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